반갑습니다. 또 다른 대학 졸업장 취득 방법.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학교가 꼭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가야지만 대학교일까요? 우리 특성화고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야죠. 근데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고졸 취업자들은 다릅니다. 꼭 재직자 특별전형만 아니더라도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라는 거.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학습 병행 제도라고 들어봤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일학습 병행 제도는 일을 하면서 학습까지, 대학 공부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한 회사랑 연계가 되어 있는 그 대학교에 가서 업무가 끝나고 나서 혹은 주말에 대학교에 업무가 끝나고 공부를 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대학교에서 학회사로 직접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곳도 있으세요. 이렇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게 바로 일학습 병행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내대학이라고 해요. 사내대학은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쪽에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내대학에도 이런 과정이 있죠. 비학위 과정, 학위 과정. 어려운 말 갑자기 나오니까 졸립죠? 자,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이 뭐냐면요. 이 사내대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이 열립니다. 회사에서 열리는 거, 회사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럼 이 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줄게. 이런 과정이 있고요. 이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졸업장을 받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 이거 수료를 하면 네가 나중에 승진할 때 도움이 될 거야.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학위를 따는 과정, 학위를 안 따는 과정.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떤 공기업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내대학에 입학하는 건 자유래요. 다 무료래요, 등록금도. 근데 몇 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요, 그 대학 때 배웠던 등록금을 다 환수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내대학,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만들어서 하는 대학교, 사내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내대학은 사실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내대학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대학이에요. 야간대학은 여러분 다 어차피 알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러나 야간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재직자 전형은 3년 경력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야간대학은 굳이 경력 없이도 그냥 야간으로 갈 수 있어요.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 시즌이 됐을 때, 원서 접수 기간이 됐을 때 대학교에 야간 대학으로 원서를 넣어서 대학을 다니는 방법. 근데 이것도 역시 조율이 필요하죠. 회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합격해놨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못 가게 하면 역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회사에서 나 대학 안 보내준다고 막 회사 그만두거나 회사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와 조율이 충분히 된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 야간 대학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제도입니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점은행 독학사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부족한 학점을 채워서 4년제 졸업장을 따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 학점은행과 독학사 이용해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대학 졸업장 취득 방법인데요. 학점은행은 대학,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독학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독학사 같은 경우는요,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데 단계별로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시험을 볼 때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총 이 4단계 시험을 거쳐야지만 대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과 독학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점은행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을 채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100학점 이상 정도를 학점은행으로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을 3, 4단계 시험을 거쳐서 뭐 독학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두 가지 학점은행과 독학사, 지금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만으로 여러분들 절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학점은행과 독학사를 통해서 대학교를 졸업장을 취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대학교, 뭐 S대학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독학사.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전공이면 뭐 기계공학 이런 식으로 그냥 졸업장에 나오지. 교육부 장관,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된 도장에 찍힌 졸업장이 나오는 거지 어느 대학교로 나오지는 않아요. 또 이런 다양한 상담들은 뭐 학습 플래너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독학사 학점행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여기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에요. 뭐 다른 뭐 독학사나 학점운행, 뭐 야간대학, 사내대학도 강의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주로 사이버대학이랑 방송통신대학을 강의 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독학사랑 학점운행 관련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일단 사이버대학교와 방통대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사이버대학, 방통대의 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이버대학교는 수업을 100% 인터넷으로 듣는데요. 그리고 시험도 100% 인터넷으로 봐요. 근데 방통대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는 오프라인,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오프라인으로 보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의 차이예요. 등록금도 사이버대학교보다 방통대가 좀 싸죠. 방통대는 제가 듣기로는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사이버대학교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80만 원인 곳도 있고 많으면 140만 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좀 저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몸이 조금 편한 건 사이버대학교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가 있고 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졸로 인정이 되냐, 뭐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분들한테.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사이버대학이랑 방통대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걸 가지 마.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는 못합니다. 왜? 방통대와 사이버대학교요. 졸업하려면 보통 의지 가지고는 졸업 못하는 곳입니다. 방통대와 사이버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보여줬다는 건데 그래도 일부 회사나 뭐 일부 다른 곳에서는 방통대와 사이버대학교 스펙만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너네 어차피 재직자 특별전형 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니?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자 특별전형 100%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죠. 예전에는 2016년도까지 100%였다면 이제는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재직자 전형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를 공부를 해서 그 3년에 딱 1년만 더해서 이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면 어떨까? 그럼 우린 고졸이야 대졸이야? 대졸이 되겠죠. 자, 좋아. 그렇다면 사이버대학 방통대를 졸업해서 대졸 졸업장을 땄어. 그때 우리 나이 몇 살? 24살이란 말이에요. 24살에 우리는 그럼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더 생깁니다. 첫 번째, 대학원이에요. 우리는 사이버대나 방통통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졸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직자 특별전형도 넣을 수가 있겠죠. 직장 경력 4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학사 편입은 뭐 편입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어요. 일반 편입은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경쟁률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일반 편입이 더 높다고 이야기들 해요. 왜? 전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4년제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시 편입을 하겠죠. 3학년으로. 그 인원이 더 많아요.
굳이 4년제 졸업하고 또 다른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로 봤을 때 학사 편입이 더 좀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차피 기다리는 그 3년 동안에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요.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를 통해서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재직자 특별전형 100% 합격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3년 기다렸다가 재직자 넣었는데 합격이 되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 1년만 더 투자해서 4년제 졸업장을 따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 우린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3가지가 더 생긴다 그랬죠. 대학원,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 편입. 이 3개를 원서를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원서 넣는 기간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원서를 3개를 다 넣습니다. 그럼 셋 중에 좋은 데 얻어 걸리면 거기 가면 되잖아요. 이런 전략 특성화고 학생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걱정, 부담들 많이 덜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스펙 쌓는데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대학 졸업장 따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고졸 취업자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스펙 이용해서 여러분들 맨날 대졸 취업만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긴 하는데 고졸 취업도 괜찮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또 다른 대학교 졸업장 취득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